이번 시간에는 V-Ray 어셋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V라고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V-Ray 어셋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탭은요, 재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탭은요, 조명에 관련된 탭이고요. 세 번째 탭은 오브젝트에 관련된, 즉 이거는 V-Ray 객체에 관련된 겁니다. V-Ray 오브젝트에 관련된 기능이고요. 이 V-Ray 오브젝트는 핑명하고 그다음에 퍼, 그다음에 프록시, 그다음에 V-Ray 어떤 씬이라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객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분이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V-Ray 엘리멘트라고 얘기하고요. ELEMENT 이걸 요소라고도 얘기하고요. 요소 또는 패스 또는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텍스처에 관련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객체에 어떤 옷을 입힌다라고 할 때 매핑을 한다라는 말을 쓰죠. 매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텍스처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비트맵이죠. 비트맵. 즉, 이 비트맵도 하나의 어떤 텍스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즉, 텍스처를 한꺼번에 관리를 할 때 쓰는 게 이 텍스처 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렌더 세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렌더링을 하고자 할 때 최종적으로 렌딩 세팅 요 탭에서 모두 설정을 한 다음에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아주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 처음에 어셋 에디터를 열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불이 켜진 부분이 있고요. 불이 꺼진 부분이 있는데 불이 켜진 부분이 어떤 특정한 어떤 해당되는 목록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즉 특정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재질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조명 부분이 불이 켜져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죠. 라이트.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매트리얼이 존재하고요. 조명이라는 부분에 라이트가 이렇게 선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연광입니다. 자연광. 자, 이거는 세팅 탭에 가시면은 인바이러먼트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요. 선라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간이 아니라 야간 어떤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environment라는 부분을 오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명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가 켜져 있었나요? 객체도 아니고 그렇죠. 자, 세 가지가 이렇게 켜져 있었죠. 보시면 두 번째 조명에 관련된 게 켜져 있고요. 그럼 세 번째 텍스처가 되겠는데요. 이 텍스처도 environment sky라는 텍스처가 미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sun과 sky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sunlight와 skylight를 합쳐서 대지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 어떤 어셋 에디터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아래쪽에 있던 목록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린 상태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걸 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다만 해당되는 어떤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아무런 목록이 어떤 이 해당되는 목록이 없을 경우 이 목록이 없을 경우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역시 엘리멘트 부분도 없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렌더링에 관련된 요소, 렌더 요소들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텍스처의 경우에는 environment sky라는 텍스처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경우에 추가를 할 경우가 있죠.
추가를 할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요. 자, 각각의 탭이 있습니다. 이걸 탭이라고 얘기하죠. 탭. 재질, 탭. 그 다음에 라이팅, 탭.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탭. 그 다음에 엘리멘트, 탭. 그 다음에 텍스처, 탭. 그 다음에 렌더링 세팅, 렌더 세팅, 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중에서 매티리얼과 라이팅, 오브젝트, 엘리멘트, 텍스처 요 각각의 탭들은 목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목록이 없을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목록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목록이 리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목록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난 거고요. 목록이 없을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어떤 설명이 나오죠. Left click to select the category or create a new item in an empty one 돼 있죠. 목록이 없을 경우 클릭을 하게 되면 목록을 표시한다 그 뜻이죠. 라이트 클릭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록. 그럼 마우스 목록이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아이템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재지 편집기 이 상단 탭을 통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단 탭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에 있는 목록을 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렌더 엘리멘터 요거죠. 렌더 엘리멘터. 두 번째 지오메트릭스 오브젝트입니다. 요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두 번째 아이콘이고요. 텍스처 자 다섯 번째 아이콘 요걸 뜻하는 거죠. 요 아이콘. 자, 여기서도 탭을 통해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단에 있는 요 아이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V-Day에서 지원되는 어떤 매티리얼즈에 관련된 목록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너릭, 메탈릭, 이미시브, 투사이드, 카펜터, 서브스페이스 스케팅, 그다음에 헤어, 툰 매테리얼, VR 스캔, 범퍼, 블렌드, 멀티 매테리얼, 오브와이드, 워프 각각 이렇게 매테리얼들이 있는데요. 이 매테리얼을 재질이라고 얘기하죠. 재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재질이라는 것은 어떤 미리 설정된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는 어, 상위 카테고리의 어떤 질감이란 뜻입니다. 어떤 뭐랄까요 반사, 굴절, 확산, 투명, 불투명, 그다음에 반투명, 범퍼 이런 모든 정보들 어떤 재질에 관련된 정보들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 둔 것, 미리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 미리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저장시켜 둔 것, 이걸 매테리얼즈라고 얘기합니다. 매테리얼. 이 매테리얼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제네릭이라는 일반 VDA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 타입이 있고요. 그럼 금속성 재질을 사용하는 메탈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광체의 느낌을 나타내는 이미시브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그러면 카페인트라는 자동차 표면의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재질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텍스처는 오브젝트에 특정한 맵을 입히는 겁니다. 맵을 입히는 것.
흔히 이 건축 재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나무, 금속, 돌, 그다음에 천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죠. 이 건축 재료들을 오브젝트에 입히는 거, 그걸 텍스처라고 얘기합니다. 텍스처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비트맵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2D 이미지를 입힐 때 쓰는 기능이고요. 컬러를 색상을 통해서도 입힐 수도 있고요. 뭐 온도를 통해서도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라디언트랑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래쪽에 보면은 체크 무늬 같은 형태도 있고요. 그리드라는 게 있고 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즉 특정 오브젝트의 어떤 건축적 어떤 재료를 표현하는 것, 그걸 텍스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맵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맵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맵. 이 맵은 일반적으로 2D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D 이미지. 즉 파일 포맷이 JPG나 TIF나 TGA나 또는 PNG나 이런 파일 포매트, 2D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객체에 어떤 옷을 입히는 것, 그걸 맵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텍스처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겁니다. 텍스처는 이런 여러 가지 맵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맵이 가장 하위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텍스처라는 게 존재하고요. 또 텍스처 그 위에 메테리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텍스처에는 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어떤 어떤 성질이냐, 성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텍스처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요. 저 이미지를 이용하느냐, 또는 그라디안트라는 걸 이용하느냐, 체크라는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테리얼은 이 여러 가지 텍스처나 또는 어떤 반사나 굴절이나 범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둔 걸, 그걸 메테리얼 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감.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느낌, 이것들을 메테리얼이라고 불리우죠.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니 가장 편합니다. 맵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그 위에 텍스처라는 게 있고요. 텍스처 그 위에 메테리얼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맵은 그냥 2D 이미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2D 이미지, 그러니까 JPG, PNG, TGA, 그다음에 TIF, 우리가 흔히 매핑할 때 많이 쓰는 이미지들, 파일 포맷들, 이것들을 2D 이미지다, 이게 바로 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맵을 이용해서 만들어 둔 게 텍스처고요. 텍스처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어떤 느낌을 완전히 만들어 둔 걸 메테리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import asset f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중요합니다. VR 맵, VIS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자, 이거는 메테리얼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을 한 겁니다. 위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가지 메테리얼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메테리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걸 라이브러리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저장. 즉 여기 보시면 헤어라는 재질이 있고, 팬트라는 재질, 셔츠라는 재질, 그다음에 슈즈라는 재질, 각각의 다른 메테리얼들이 있고요. 이게 각각의 전부 다른 메테리얼들입니다. 메테리얼 전부 다 다른 메테리얼들이고요. 이런 모든 메테리얼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둔 걸,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 포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VIS MET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VR MET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VIS MET 파일은 VDA 버전 1.49 이하에서 사용됩니다. 1.49 이하. 그다음에 VDA 버전 1.50 이상에서는 VR 매트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VDA 버전에 따라서 사용되는 파일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VDA 넥스트 버전에서는요, 즉 4.0이죠. 4.0에서는 VIS MET 파일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즉 리드는 가능합니다. 리드는 가능한데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꼭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VR MET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게 이 asset open asset이고요. open import asset 파일이고요. 그럼 이건 저장하는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현재 파일을 VR MET 파일로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삭제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purge unused asset이라고 해서 현재 장면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재질들을 소거할 때, 제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자, 현재 장면에서 사용되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다 삭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사표가 있죠. 하사표. 하사표는 세부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헤어라는 재질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사표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현재 재질에 관련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옵션 창을 통해서 현재 재질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건 왼쪽에 있는 이 하사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하사표를 열어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재질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매트리얼 저 부분을 파트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셔 열어볼까요? 자, 브릭이라는 재질, 조족조 재질이죠. 조족조 재질 중에서도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크기의 어떤 재질들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재질을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Add to Scene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럼 현재 재질 탭으로 이동을 하죠. 재질 탭으로 이동하고요. 이동된 재질은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드시고요. 이 면에다가 적용하는데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Apply to Selection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스케치앱에서 자주 사용되는 면을 선택하시고요. 텍스처, 포지션 클릭하셔서 현재 재질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터, 그 다음에 세라믹 앤 포세린 재질, 자, 이런 재질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질들이죠. 물론 이 재질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물론 재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는데 일반적으로 실력이 많이 쌓이시면은 이 재질들을 본인이 맞는 환경으로 옵션들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럼 콘크리트 재질, 어, 이미시브 재질, 이런 조명에 관련된 재질도 많이 쓰죠. 자, LED 옐로우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Add to Scene. 자, 들어가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메뉴 선택하시고 Apply to Selection 바로 적용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자, 어세이트에서 우측에 보면은 여기 렌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리전은 끄도록 하죠. 다시 렌더링 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LED 형태의 옐로우 느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끌 때는 다시 하사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렌더 세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렌더 세팅은 전체적으로 조명과 재질을 다 모두 설정을 한 다음에 최종 렌딩 단계에서 설정을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렌더 아이콘입니다. 렌더링 아이콘. 즉 VDA 툴바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 요 기능과 같은 거고요. 이 하사표를 가만히 누르고 계시면은 몇 가지 기능들이 나타나죠. 자, 요건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렌더링 방식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할 때, 배치 렌더를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레임 버퍼입니다. 프레임 버퍼 창을 열어서 확인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툴바에 다 있는 기능들이죠. 자, SL 에디트에 대해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 개별 파트에서 요 아이콘들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부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